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비롯해서 정치권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또 이번 기회에 정치를 개혁할 절호의 기회다 이번이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직된 정치개혁 광주행동의 운영위원장이신 시민 플랫폼 나드르 신선호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회에서 이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 어떤 취지로 이 토론회가 열렸는지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시민 플랫폼 나들 그리고 YMCA와 참여자치 21을 비롯해서 지역 내 21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6일 토론회는 그 7번식과 함께 마련한 자리였죠.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만큼 중요한 일이지만 개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한 일입니다. 네. 과거처럼 정치권에만 맡겨놓고 있다가 또 유야무야 되거나 계약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네, 결국은 이 정치권 자체를 개혁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권의 손에 맡길 수 없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이 개혁을 이끌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런 토론회도 하시고 모임도 만드셨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선거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서게 되신 거죠? 제일 큰 문제점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선거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네. 한 개 정당이 40%의 득표율로 과반의 의회를 장악하고 100%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입니다. 네. 표심은 왜곡되고 세대나 계층의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것인데 단적으로 현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40억 원이라는 점은 우리 국민 유권자들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죠. 네. 지들이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그 대부분이 고향이라면 그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반성과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투표권, 절선 투표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부터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5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것인데 국회가 여태 안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선거는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을 대부분을 뽑고 그리고 일부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는 방식인데 국회는 300석 가운데 비례는 47석 그리고 지방의회도 10% 정도죠. 네. 그런데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37.5%의 지지를 받았는데 국회는 과반수가 넘는 153석을 차지했고 2012년에도 뭐 거의 같았습니다. 지지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일치시켜서 유권자들의 표를 얻은 만큼 정확하게 의석수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역 선거구들 다 없애고 모든 걸 비례 개념으로 가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것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서로 엇갈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처럼 253석의 지역구 그리고 47석의 비례인데 253석 지역구는 현실적으로 줄이기 어려우니까 그대로 두고 비례만 늘려서 그렇게 해서 2대1 정도의 비율로 맞춰서 연동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대1 정도라면 한 120석 정도가 비례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47석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한 70석 이상의 비례가 늘어나는데 국민 정서상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 또는 동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이 부정적인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4건의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 발의안들의 차이점은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인데 박주민 의원은 인구 4만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구 비례대표 숫자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대 1 정도로 하고 네. 현재의 지역구 253명의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100명으로 네. 그렇게 해서 전체 360명 선으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정서 지금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특권을 줄이면은 올해 국회 예산 5,740억 원 그 안에서도 네. 360명의 국회의원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인데 그렇다면 주권자들로서는 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뭐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예를 들면 OECD 국가의 국회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가 10,000명이 못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현재 17만 명이라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은 그 정치의 지금 문제 폐해 자체가 국회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그렇습니다. 특권이나 이런 네. 부분들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의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자라는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좀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짧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우리 대표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네, 결선 투표제가 1위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직선제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않고 있어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이나 단체장처럼 많은 권한을 우리가 유임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13대 노태우 대통령이 36.6%, 네. 김영삼 42%, 김대중 40.3% 네. 이런 식으로 과반을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임기를 시작하고 있어서 대표성도 정당성도 네. 확보할 수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가 있다고 하면 유권자들은 최소한 1차 투표 때는 사표 걱정 없이 소신껏 네. 지지하는 정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18세 투표권 이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고 결국은 투표 연령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현재 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래된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정권의 확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로컬 파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지역의 유권자 단체들도 후보를 내고 좀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 정치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네. 물론 이제 법이 함께 보완돼야 될 문제인데 독일처럼 지역 차원의 정치 결착에도 정당처럼 후보를 내서 함께 경쟁을 하자. 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당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에서 신진 정치인들의 진입이 매우 장벽이 높죠. 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정치를 활성화시키고 정책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고여있는 물로 표현되는 지역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네. 적극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이 정치 개혁이 결국은 당장에 내년에 있는 이 지방선거 때부터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결국은 이 정치 개혁은 법안으로서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으로서 이 네. 정치권들이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정치권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석 최고위원, 국민의당 정치개혁특위의 천정배 대표님, 네. 정의당 광주시당 이승남 위원장님, 그리고 민중연합당 광주시당 윤민호 위원장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역의 정치 리더들이 함께 하신 가운데서 네. 그날 발제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개성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은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룰을 선수가 만들고 고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네. 지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각 정당에서 정치개혁 선거법 대응 논의에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정치권 스스로도 잘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개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에 대한 간절한 자기들의 어떤 행동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 광주행동의 운영위원장이신 시민플랫폼 나드르 신선호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